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조금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업로드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용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지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어느 정도의 자뻑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런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니, 꿈꿀 수는 있는데 시도가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아주 간만에 AS를 돌았어요. 새로 생긴 이제 인버터 회사가, 저번 영상에 밝혔죠. 금비전자의 이제 필드 AS를 시작을 했는데, 금비 인버터는 뭐 저희한테는 아주 익숙한 인버터긴 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한 5년 정도 금비 인버터를 쭉 사용을 해왔는데 한 번도 에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인버터 회사로부터 접수된 건들의 내용을 보니 나름대로의 그 ASR 여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꼴이 좀 그렇습니다. 머리 상태도 좀 그렇고, 왜냐면 또 얼굴이 새카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도 쓰고 했는데,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머리 상태가 이런데, 오늘 영상 제목이 좀 유혹적이죠. 자극적입니다. 오늘 대통령 뭐 두 번째 이제 뭐 기자회견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을 건데, 운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좀 듣다가 짜증나서 꺼버렸어요. 뭐 여러분들 저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닌 현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뜬금없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좀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대부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뭐 속살 깊은 얘기들도 잘 하지도 않지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얘기들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묵묵히 터전을 이제 지키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노후를 자식에 기대지 않고 너끈히 버티기 위해서 좀 괜찮은 지속적인 소유권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태양광하고 이제 인연을 맺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영상은 30대, 40대, 50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도시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을 좀 적절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의 이제 영상이에요. 감시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잘 갖고 계시리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도시 생활도 빡빡한데 뭐 부모님들까지 부양하기에는, 부모님들의 경제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에는 진짜 언감생심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부자지간에 내지는 부녀지간에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골에 계신 노인 양반들은 점점 이제 힘도 빠지고, 농사나 아니면은 뭐 축사일이나 기타 뭐 비닐하우스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힘들고 하니까 태양광 영업사원을 접하게 되면 그 영업사원들이 마치 뱀처럼 휘감습니다. 뱀처럼 휘감아서 최종적으로 아주 구워 삶아요. 구워 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뱀처럼 잘 휘어감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계신 노인 양반들이 이제 홀라당 넘어가요. 또 나이 먹어서 뭔가를 이렇게 벌린다는 게 나름대로 두려운 부분보다도, 물론 당연히 두려움도 있지만, 행여나 이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또 자식들이 가타부타 내지는 뭐 반대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걱정을 빙자한 나름대로의 이제 반대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 노인 양반들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양반들이 간절하게 갈구하는, 내가 힘 빠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렇게 더 나이 먹을 때에도 나한테 지속적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잖이 매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가는데 그 지역을 이 잡듯이 갈고 다니는 태양광 영업사원들이 정말로 그동안 한 20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의 그 마약성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유혹해서 담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만들어요. 계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사인하든가 도장 찍는다고 끝나지 않죠. 소정의 계약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 무조건 맡기시면 저희가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로 어르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괄 유임장에 이제 서명까지 받아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그 설계사를 통해서 요즘 보험을 가입을 직접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정말 한 10장이 넘는 이제 수없이 많은 서류에다가 내가 직접 친필로 이제 서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태블릿에서 그냥 서명 몇 번 하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녹취를 합니다. 아주 멋져 보이죠. 첨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개중의 영업사원들은 그런 앱을 이제 동원을 해서 태블릿 PC를 가져와 가지고 태블릿 PC에다 서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그야말로 이름난 보험회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태양광 회사가 얼마나 괜찮고 짜임새 있는 회사이면 이렇게 거대한 보험회사에서 하는 방식인, 그야말로 첨단이라고 하는 태블릿 PC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서명을 받고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신뢰의 뚝이 무너지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도장이나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서류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서류를 하나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살 때 뭐 대충 뭐 서류 안 보잖아요. 내용들 안 보잖아요.
오로지 그 내 앞에서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눈동자,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뢰의 근거를 삼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태양광의 영업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산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야 막말로 얘기해서 몇 천만 원 하지만, 까짓 거 잘못 사면 손해를 좀 안고 그냥 중고차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또 눈 한번 질끈 감고 처분하면 돼요. 근데 이놈의 태양광 발전소는 처분이 잘 안 됩니다. 어쨌거나 스타트하면 20년을 가야 돼요.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죠. 며칠 전에 이제 전화로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신 분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사 허가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용은 들어보니 축사유에 이제 한 300km 정도를 하는데 그걸 또 100km, 100km, 100km로 끊어가지고 3개로 이제 발전사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전기사 허가를 진행을 해서 전기사 허가까지 받은 모양입니다. 받고 나서 그 허가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꾸로 물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공간에 300km 단일로 해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하지 왜 100km, 100km, 100km씩 따로 나눴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요. 물론 300km로 할 때하고 100km, 100km, 100km씩 끊어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km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하게 되면 설비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력을 판매할 때 나름 이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굳이 이거를 100km, 100km, 100km씩 끊어가지고 3개로 만들 이유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300km 한 묶음으로 묶게 되면 공사비도 약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100km, 100km, 100km씩 해서 3개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득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전력을 판매할 때에도 사실 1메가 이하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3건으로 나눴기 때문에 발전사 허가를 받는데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거를 3건으로 나눴으니 개별 건수로 다 서류 작업이 됐을 거고 개별적으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약식으로 구조 계산도 진행을 했을 거고 뭐 개발 행위에 대한 검토도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이제 축사유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개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자체에서 하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개발 그 발주사 허가 과정에서 미리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뭐 구조 계산 같은 것들을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건 도합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거는 한 건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마 부가세 포함까지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얘기했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99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건에 한 300만 원 정도씩 이제 발주사 허가하는데 대행비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비싸지 않다. 좀 100km 정도 되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발전사 허가를 대행하는데 300에서 한 500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다. 왜? 우리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요.
서류도 꾸며야 되고 약식이지만 도면 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통상 300건으로 한 건으로 해서 300 정도를 받게 되면 좀 빡빡해요. 그런데 그냥 3건으로 나눴으니까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 주신 분의 이제 실소유주인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아버님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공사는 이제 다른 쪽에 넘기려고 다른 업체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아보니 다른 업체에서는 또 돈을 한 또 5, 600 정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아마 건당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공작물 축조 신고 같은 건데 구조 개상 같은 것들은 제대로 검토를 받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 위에 이제 구조물이 올라가니까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뭐 적설이나 풍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진단을 이제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서 확보하는 건데요. 아마 공사 개시 허가 전에 그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새로 손을 잡게 된 업체에서 한 600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미 1,000만 원은 지급이 됐는데 또 다시 개발행위에 관한 명목을 앞세워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 대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 제 대답은 그냥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업체를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이 건을 정리하는 것을 의뢰를 하십시오. 요즘에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이분한테 이제 저도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제가 하나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변호사 수임비를 좀 잘못 얘기했어요. 그냥 아마 35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즘에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임료는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한 곳하고의 계약서도 없고 아무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이 어느 부분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서류를 달라고 그래도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소소한 내역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제가 참 궁금한 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을 하는 업체에서 와서 계약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도장이 찍히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한 부도 제출받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첨단의 시대라 할지라도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해도요.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계약이 끝나고 소정 후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분명히 계약서가 종이로 된 계약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불공정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제출을 안 해주니까 업체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업체에 과실 있는 부분을 밝혀서 뭐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든가. 두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 그냥 왜 600만 원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해도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뭐 일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전문 공사에 관한 이름들은 명칭도 사실은 생소하고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글을 쓰는데 마치 외래어 같이 들리거든요.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으면 바로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듯하게 또 나름대로의 그 공문서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문성을 이렇게 증명하는 또 그 뭔가 좀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듯. 그래서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 오신 분은 이제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거 도대체 서로 아마 전화를 하거나 해도 또 아들은 또 제3자잖아요. 계약서상.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 뭔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싶고 또 아버지를 또 나름대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정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충분하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대책이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업자랑 나누는 전화를 이제 뭐 녹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녹음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 하면은 같이 대면해서 할 때는 뭐 영상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나는 너희하고 더 이상 계약을 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나는 더 이상 너네하고 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데까지 내 재산을 가지고 너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 제출하고 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나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주지 않는다. 사실은 또 문서를 봐도 별반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아마 이렇게 흠잡을 만한 게 없을 만큼 이제 그런 문서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발전사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제 허가증은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허가증이 그냥 간단하게 부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나름대로의 그 법이나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맞는 조항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증빙할 만한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분량이 있는 서류가 관공서에 제출이 됐을 거고요. 업체들은 분명히 제출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제출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역시 두 번째 이제 연결이 된 공사 개시에 관련된 구조안전 진단이라든가 그쪽은 이제 개발행위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건물이니까 개발행위 정상적인 개발행위는 필요 없고 축사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공작물 축조 신고 같은 걸로 이제 개발행위가 대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견적서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감 짓겠다고 하는 스케줄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계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계약을 진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영업사원들하고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이 건을 진행시키지 않을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을 여기까지 진행시켜 온 모든 과정이 포함된 문서들을 사본들을 나한테 제출을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만약에 어떤 소정의 발표사 허가를 받을 때 나중에 이제 뭐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면허세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납부 영수증 뭐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유임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노인 양반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양반들이 당할 수밖에 없게 수없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치밀하게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그들만의 영업하는 스킬에 의해 갖고 어느 순간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화 주신 아버님이 뭐 세상의 물정에 좀 약하다 내지는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사리를 분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로지 이 부실한 이 영업 과정, 계약 과정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최소한 1,000만 원, 6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그들의 능력을 이게 칭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당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변호사를 사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멸시하고 이름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뭐 파국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사행성이 강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누군가가 나 태양광 발전소를 좀 해볼까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만들고요. 뭐 이런 관행들이 필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히 그냥 내가 노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또 자식들이 알면 여기에다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참견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노인 양반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영업사원들도 충분하게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도시에 나와서 사시는 30대,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들 시골에서 아직도 터전을 지키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혹시나 태양광 같은 거 이거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제가 잘 알아봐서 아버지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문제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은 양반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요. 속으로 속병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참다 고민 끝에 이제 자식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다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청구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계약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고 법정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면은요. 법원에서는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그걸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뭐 마약이나 약에 취했다든가 내지는 뭐 서명을 도용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계약서의 유력이라는 건 법정에서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계약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카톡상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아니면은 뭐 메시지상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내지는 뭐 서로 통화하면서 한쪽이라도 그런 내용들을 녹음한 그런 부분만 있어도 실질적인 계약으로 다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심지어 계약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거는 계약서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지고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이거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그럼으로써 속병을 앓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태양광 같은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미래 산업이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산이 돼야 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대화하시는 중에, 전화상 대화하시는 중에, 요즘에 말이에요. 누구 얘기 들으니까 내 아는 사람은 뭐 시골에 계신 뭐 아버지가 뭐 태양광 때문에 사기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이 친구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분명히 뭔가 야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혹시 이런 거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셔도 좋은데,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은 분명하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20년 동안 쏠쏠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종의 아주 이익률은 크진 않지만 아주 탄탄한 투자 상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구축해 놓으면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들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셔도 실수 없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스타트하면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설비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참 벨 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고, 혹시나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분 생각하고 계시면 저하고 꼭 상의하세요. 제 주변에 양심적으로 잘하는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업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좀 꼭 전화로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꼭 전화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로 머리 아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